가장 오랜 시간 봐오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있는 단 몇 시간 동안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공격적이다라는 라벨링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 집에서의 모습은 어떤가요? 집에서 뭔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뭐 진짜 단적인 예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하면 진짜 처음에 허니가 굉장히 좀 예민했을 때는 자기가 지기만 해도 싫어했어요. 그러고서 저보고 계속 빠를 내래요. 이기고 싶어서. 네, 가위를 내겠대요. 네. 허나 그러면은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니야, 이기고 싶어. 나는 이기고 싶대, 계속.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들한테 좀 장난치고 싶어서 내는 척하고 제가 또 이겨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난리가 나요. 화가 나요. 네. 아빠 왜 이긴 거야?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땐 통제가 가능한가요? 우선은 저는 좀 아들한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전 좀 조근조근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집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그냥 이겨야지 되는 게 이 아이의 룰인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의 룰은 나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고 그게 내가 예측한 대로 아빠랑 게임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얘는. 그런데 아빠가 이기는 게 자기가 지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승부욕과는 다릅니다. 약간 자기의 규칙 같은 속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서 야 되냐면 네가 질 때 아빠가 상을 줄게 하셔서 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딱 거기서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 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질 때마다 너한테 즉각 보상이 있다는 거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허니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인 거거든요. 허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니까 일단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허니. 네. 허니 올바르게. 번역기를 그렇죠. 지금 돌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허니 올바르게 바라보기, 네. 예, 제대로 바라보기라는 네. 시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유치원에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놀아보자. 허니 벌써 놀고 있었어. 우와. 아우 어머님 리액션도 좋으시고 정말 잘 놀아주시네요. 걸렸다. 자꾸 신경이 쓰여? 자. 그렇지. 잘하네. 아, 눈이 팡팡 역시 최고죠. 우리 엄마 최고야. 야, 이제 진짜 잘해주세요. 빨리야.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노는데요. 진짜. 어쩌겠다. 저런 어머님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들이 다 아이가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저런 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와, 멋있어. 벽이 커. 그냥 이 화면만 보면 허니는 굉장히 집에서 잘 노는 친구예요. 노래에 집중도 하고요. 자, 우리 경주하자. 호나, 빨리 경주하자. 그렇지. 교감도 하고. 저렇게 하이파이브 할 때도 엄마 눈 한번 봐주고 하이파이브, 얼굴 보고 하이파이브 다시 한번 할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 컨택. 아그. 이뻐야. 36개월 영유가 때 딱 나오고 나서 눈 맞춤이 제일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언어가 느리니까 언어 치료를 당장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언어가 느린 편이었어요, 발달이. 1년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모습인 거죠? 몇 살쯤인가요? 3살인가 4살인가 했던 것 같아. 아유, 검사를 이것저것 그래도 많이 해보셨네요. 계속 허니는 커가면서 뭐가 계속 문제예요. 이거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제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우리 허니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게 문제구나. 너 엘리베이터 타지 마. 이런 거 계속 반복하지 마.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자폐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뭘 또 열심히 해요. 이걸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얘를 이렇게 교육을 제가 막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문제래요. 이걸 막 이렇게 죽여요. 이걸 죽여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허니는 4살 때부터 계속 문제인 거예요. 아, 남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지. 강아 튼튼해. 저게 뭐냐면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저게.
잘 먹어야지 잘 커, 튼튼해져 그런 말들을 자기가 늘 듣잖아요. 어른들한테. 그걸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잘 적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2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 번째 그래서 유치원에서요? 지금 결론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느리고 그리고 잘 못 알아듣는데요. 가끔씩 못 알아듣는데요. 남들 애들한테 파란색 필통을 갖고 와 그러면 남들은 파란색 필통 갖고 오는데 허리는 파란색 색연필을 갖고 오거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보면 아, 얘는 진짜 그 특수 아이인가? 집에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전문가들이 만나면 뭐 선생님, 뭐 센터 뭐 이런 데 가면 아, 얘가 특수가 돼요. 진짜 내가 색안경 끼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건가? 왜 또 싸워? 싸우는 게 아니고 슬퍼서 그래. 다시 변신해줘. 해줘 이거 아빠. 가서. 아빠. 공손히 이거 좀 해주라. 공손히 두 손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주라. 아니 그건 공손하게가 아니야. 금방 아빠가 저렇게 교정시키려고 애쓴 건 되게 좋아요. 계속 공손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럴 때 시연을 해주면 좋아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봐 허나 공손하게라는 말을 몰라요 얘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들은 전혀 그렇다는 단일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여느 아이와 같은데 단지 자기의 색깔이 너무나 강하고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그리고 승부욕도 강하고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보면 볼수록 참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몰라줄까.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생각도 그래도 들고.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유치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들이 발달이 어렵고 그러면 이제 검사 진단을 한대요. 네. 그래서 4가지를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다른 발달들이 다 정상이래요. 근데 언어가 2년이 늦대요. 그래서 늦다. 무조건 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언어가 문제구나. 그렇게 해서 언어 치료를 가면 어머님 놀이 치료도 하셔야 돼요. 이건 언어를 못 잡아요. 그래서 놀이 치료를 하면 어머님 저희하고는 되는데 아이들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허니하고 1대1은 되는데 아이들하고 안 돼요. 어머니 짝치료 하셔야 돼요.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한 번도 안 찾아가 보셨어요? 저렇게 많은 검사 리포트를 다 센터에서 받으신 건데. 이게 처음 이제 그 5살에는 그 정신과가 아니고 의학과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학과에 갔어요. 갔는데 자폐가 아닙니다. 아닌 거에 굉장히 고마워하라고. 안도를 하시고. 고마워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고마워하라고. 그래서 아, 얘는 무조건 자폐는 아니야. 이게 인식이 딱 박힌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주변을 계속 돌고 그런 진단명에 있어서 혼란스러웠을지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어머님 같이 그러시다가 제대로 된 진단명을 못 듣고 얘가 왜 이러는지를 잘 모른 채 뭐 어디는 ADHD라고도 했다가 언어장애라고만 했다가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회성 발달이라는 거는 연령별로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래서 정말 환자를 정말 아이들을 많이 그런 비슷한 아이들을 봐본 사람만이 딱 그 연령대에 왔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보여요. 근데 지금 허니 나이는 ADHD나 다른 진단명으로 딱 오해받기 좋은 연령대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상당히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 허니 어머님처럼
아이한테 맞춰주고 나름 가르쳐주기도 하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양적으로는 말도 막 늘고 엄마는 또 맞춰주니까 상호작용이 언뜻 보면 되는 것 같아 보이면서 희석돼 보여요. 교육도 조금은 되고. 근데 질적으로는 한계점에 다다라서 단체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다 근원이 사회성에서 오리진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막 뭔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아무개야 부르면 이렇게 막 놀다가도 왜 엄마? 그러면서 왜 엄마라는 말은 안 해도 눈을 딱 맞추면서 쳐다봐요. 그게 호명 반응이에요. 이렇게 놀다가 아무개야 불렀을 때 왜? 여기를 보는 건 호명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사운드에 반응하는 거예요. 눈까지 얼굴까지 쳐다보고 나 바쁘지만 엄마가 불렀으니까 쳐다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쳐다보는 게 바로 사회적 지표고 그게 18개월만 돼도 나타나요. 그리고 허니같이 말이 그래도 빨리 트인 편이거든요, 얘는. 이런 애들은 더욱더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제 눈에는 다 보이지만 물론. 네. 전문가가 아니고서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도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자, 허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를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검사들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검사에 이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풀로 다 패키지로 된 검사를 이제 했고 자유놀이 관찰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집안에서 엄마의 그 관리 감독하에서 익숙한 엄마가 잘 맞춰줄 때하고 바깥 세상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무엇이 사회성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해주는 지표냐면 바깥에서예요. 이 나이에는. 검사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허니의 상태는? 아까 어머님 입에서 벌써 자폐라는 용어가 말씀이 나왔는데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병은 사회성 발달이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일컬어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범위가 넓다는 의미인가요? 네,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있죠. 되게 다양하게 무지개 프리즘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 스펙트럼의 어느 중증도에 어디쯤 속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판정받으러 그걸 알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아요. 저한테는. 이미 자폐인 건 아는데 우리 허니는 중간과 경증의 사이쯤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이 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맞고 우리 허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이 이제 좀 생각이 또 많아지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대신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럼 허니 괜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괜찮아진다는 것의 정의가 네. 어디에다 목표를 두느냐에 달려있지만 더 이상 이제 사회적인 기술이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하나하나씩 훈련시켜야 돼요. 허니는 그런 걸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없지 않아요.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걸 정말 기계적으로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데 허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두 분 우리 청 교수님의 진단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네네.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그렇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괜찮다면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시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기까지 솔직히 엄청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 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로 용기 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튼튼한 토지 위에 건물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예.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은 그 누구보다 좀 마음의 짐이랄까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우리 청 교수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또 음식으로 또 이게 사실을 사실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울컥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를 다 알고 왔는데 우리 허니 엄마랑 아빠가 의외로 담담하게 저렇게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제가 외래에서 정말 이런 이제 부모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늘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말할 때마다 시간에 쫓기고 제대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영상 보면서 제가 코멘트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우리 두 전문가 선생님들도 위로하고 그러는데 외래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충분히 다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그 자폐 부모님들도 막 생각나고 부모님한테도 잘 받아주시고 담담히 듣고 있는 모습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 학기가 될 때마다 도와줘야 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아기 때부터 지금 대학생 되고 직장에 취직한 아이들까지 굉장히 20년 이상 어린아이가 제 아들 같고 제 딸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환자 중에. 잘 커요. 잘 크는데 도움을 받아야 잘 커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인식받고 진단받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사회성 문제, 사회성